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 30층. 거실 한쪽에서 들려오는 찰싹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장한수는 화장실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주방에서 며느리 김소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릇을 닦으면 어떡해요? 손님이 오시는 날인데. 71세의 장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고개를 든 가사도우미의 옆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47년 전 기억 속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윤정아일까? 장한수의 가슴 속에서 잊혀졌던 이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1977년 경기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만났던 그 소녀.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20살의 윤정아. 가난한 농가의 셋째 아들이었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르쳐 준 사람. 그날 저녁 장한수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란 종이 사이로 색이 바랜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윤정아의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옆에 서 있는 24살의 자신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아야. 사진을 쓰다듬으며 장한수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마을 뒷산 오솔길을 함께 걸었던 날들, 하천가에서 나눈 진심 어린 대화들, 그리고 서울로 떠나면서 한 마지막 약속. 2년만 기다려줘. 서울에서 성공해서 돌아와 결혼하자.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편지들은 모두 돌아왔고, 고향에 갔을 때는 이미 윤정아는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였습니다. 그 후 47년 동안 장한수는 성공한 건설업체 회장이 되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 장민호의 집에서 그 사람과 닮은 가사도우미를 본 것입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 윤정아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47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장한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장한수는 신뢰하는 비서 이 과장을 불렀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이 과장은 장한수의 과거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장,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회장님. 우리 민호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나? 이 과장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함께 일하며 쌓인 신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알아보면 될까요? 이름이나 나이 그리고 장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인지.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이 과장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장한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사도우미의 이름은 박정아, 나이는 67세, 고향은 경기도 여주였습니다. 윤정아와는 다른 이름이었지만 나이와 고향이 비슷했습니다. 혹시 결혼 전 성함은 알 수 없을까요? 이 과장이 다시 알아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전 이름이 윤정아였던 것입니다. 장한수는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47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하지만 그녀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 윤정아는 결혼 후 남편의 사업 실패와 도박으로 인해 이혼했고 혼자서 각종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도 없이 홀로 살아온 47년이었습니다. 장한수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나 한수야, 기억나? 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녀가 며느리로부터 좋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나서는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보기를 하던 중 우연히 윤정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녀는 작은 카트에 몇 가지 생필품만 담고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한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여주 출신이세요? 윤정아는 고개를 들어 장한수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47년이 흘렀지만 장한수의 눈빛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한수 씨. 작게 나온 그녀의 목소리에 장한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아야, 정말 너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7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과 백발,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때의 감정들. 마트의 소음 속에서도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윤정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한수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아들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로부터 좋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 할까? 장한수의 제안에 윤정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47년 만에 만난 첫사랑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아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한수 씨는 많이 성공하셨네요. 윤정아는 장한수의 차림새를 보며 말했습니다. 명품 시계, 고급 정장, 그리고 풍기는 여유로운 분위기. 47년 전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었던 그가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장한수는 윤정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고생스러운 시절, 건설업에 뛰어든 것, 그리고 회사를 키워온 과정들. 하지만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아야, 내가 보낸 편지들. 받지 못했구나. 윤정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년을 기다렸지만 한 통의 편지도 오지 않았던 것. 결국 부모님의 중매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 것. 편지요. 저는 받지 못했어요. 아버님께서. 장한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윤정아의 아버지가 자신의 편지들을 숨겼을 것이라는 추측은 했지만 이제 와서 그것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삶에 대해, 겪어온 어려움들에 대해. 윤정아는 자신의 이혼 사유나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장한수는 윤정아에게 말했습니다. 정아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윤정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7년 만에 만난 첫사랑, 하지만 현재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와 가사도우미인 자신 사이의 거리감이 너무 컸습니다. 한수 씨, 저는 부담스러워하지 마. 그냥 옛 친구로서 가끔 만나는 거야. 장한수의 따뜻한 목소리에 윤정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7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시작되는 인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단순한 재회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한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47년 만에 다시 만난 윤정아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서글픈 그녀의 모습, 그리고 며느리로부터 받는 차가운 대우. 장한수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고, 특히 며느리 김소영이 알게 되면 윤정아의 처지가 더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장한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장한수는 다시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정아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고, 김소영의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장한수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주방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윤정아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한수는 조용히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아야. 윤정아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한수를 보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우리 아들 집이야. 윤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집이 바로 첫사랑의 아들 집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멈춰버렸고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47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자신이 일하는 집의 가장이라니.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윤정아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갈 듯 작았습니다. 장한수는 그녀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아야, 놀라게 해서 미안해. 거실에서 김소영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두 사람은 황급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장한수는 재빨리 거실로 나갔고 윤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한수는 윤정아와 따로 만날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그녀가 장을 보러 나오는 시간을 파악했고 우연을 가장에 마주치곤 했습니다. 윤정아는 항상 조심스러워했지만 47년 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이 조금씩 달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주로 조용한 공원이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장한수는 서울에서의 고생스러운 시절, 사업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를 잊지 못했다는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아야, 내가 성공한 후에도 계속 너를 찾았어. 하지만 이미 결혼했다고 했어. 저도 한수 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윤정아의 고백에 장한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47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두 사람의 감정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장한수는 성공한 기업가였고 윤정아는 그의 아들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처지였습니다. 한편 김소영은 점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주 집에 들르는 것도 그렇고 가사도우미에게 유난히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김소영은 윤정아를 불러 은근히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잠깐 얘기 좀 해요. 윤정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소영의 날카로운 눈빛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우리 아버님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뭔가 말씀하신 거 있어요? 아니요.
특별한 말씀은 김소영의 의심스러운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향이 어디인지, 젊었을 때 시아버지를 알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윤정아는 간신히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윤정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김소영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한수에게도 피해가 갈 것 같아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장한수와 만난 자리에서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한수 씨, 우리 이제 만나지 맙시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부인이 눈치채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한수 씨에게도 피해가 갈 거예요. 장한수는 당황했습니다. 47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을 이렇게 쉽게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정아야,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한수 씨, 현실을 받아들여요. 우리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윤정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한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장한수는 아들 민호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너희 집 가사도우미 분이 어떤 분이야? 네, 왜 갑자기 가사도우미를? 그냥 나이가 많으신데 일이 힘들지 않을까 해서. 민호는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평소 까다로운 아내 때문에 이모님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장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소영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없을 때 윤정아를 불러 본격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아버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니에요, 부인. 저는 회장님을 처음 뵈었어요. 하지만 김소영은 윤정아의 떨리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소영이 윤정아의 실수를 빌미로 심하게 질책하고 있을 때 마침 장한수가 예고 없이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떡해요? 정말 나이 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김소영이 윤정아에게 소리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장한수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장한수가 며느리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실수로 사람을 그렇게 혼낼 일이야? 김소영은 시아버지의 과격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윤정아를 향한 보호 본능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김소영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은밀하게 두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일찍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주방에서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몰래 다가가 보니 시아버지와 윤정아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아야, 이런 일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자. 한수 씨, 안 된다고 했잖아요. 김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사도우미를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고, 가사도우미도 시아버지를 편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47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김소영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47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두 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소영은 남편에게 목격한 것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 말이 맞았어. 아버님과 이모 사이에 뭔가 있어. 민호는 아내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47년이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모한테 직접 물어볼까? 아니야. 일단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김소영은 이미 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윤정아가 혼자 있을 때 직접 따져 묻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장한수도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의심스러운 시선들, 윤정아의 불안한 모습들,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7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장한수가 회사에 있을 시간을 노려 김소영은 윤정아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날카로운 표정을 한 김소영의 모습에 윤정아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소영은 팔짱을 끼고 윤정아를 내려다보며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모, 우리 아버님과 어떤 사이예요? 윤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면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47년을 기다렸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관계인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윤정아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 연인 사이였어요. 김소영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게 되니 기가 막혔습니다. 시아버지의 첫사랑이 자신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니. 그럼 일부러 우리 집에 온 거네요. 아버님을 다시 만나려고? 아니에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윤정아가 격하게 부인했지만 김소영은 믿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 그리고 시아버지와 이 여자가 자신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모,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부인,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김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정아는 눈물이 맺히며 변명하려 했지만 김소영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뭐예요? 아버님 재산이라도 노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나이 먹고 추악하게 뭘 하려는 거예요? 김소영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윤정아는 모든 것을 참고 있었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해요? 그 순간 김소영이 손을 들어 윤정아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탁!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정아는 뺨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김소영이 다시 손을 들어 올렸을 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장한수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로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장한수는 윤정아의 빨간 뺨과 김소영의 들린 손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감히 내 여자를 때려. 장한수의 분노에 찬 외침에 김소영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내 여자라고 말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이 사람이 우리를 속였어요. 속였다고? 누가 누구를 속인 거야? 장한수의 눈빛이
번개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47년을 기다린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며느리에게 맞고 있는 것을 본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첫사랑이야. 47년 전부터 사랑해온 사람이라고. 김소영은 시아버지의 당당한 고백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님,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때려. 장한수는 윤정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살펴봤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아야, 괜찮아? 한수 씨. 윤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7년 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한수는 김소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무서운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영아, 내가 아무리 내 며느리라도 선을 넘으면 안 돼. 아버님, 저는 지금 당장 정아에게 사과해. 김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가사도우미에게 사과하라고 하다니. 아버님, 제가 왜 사과 안 할 거야? 장한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김소영은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야, 와서 내 아내가 뭘 했는지 봐라. 장한수는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아내가 가사도우미를 때렸다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소영아, 정말 그런 거야? 김소영은 남편마저 자신을 나무라는 것에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속였든 안 속였든 사람을 때릴 이유는 없잖아. 민호도 아내의 행동에 실망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장한수는 윤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소영과 민호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정아야, 이제 숨어서 만나지 말자. 나는 너를 사랑해. 윤정아는 놀라며 장한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수 씨, 47년을 기다렸어. 이제는 당당하게 사랑하고 싶어. 김소영은 시아버지의 당당한 사랑 고백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때린 사람이 시아버지의 연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시아버지가 자신보다 그 여자를 선택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장한수의 말에 김소영은 절망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지원 없이는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것도 없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장한수는 윤정아에게 말했습니다. 정아야, 우리 집으로 가자. 이제 여기서 일할 필요 없어. 윤정아는 당황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수 씨, 이렇게 갑자기 47년을 기다렸는데 뭐가 갑작스러워? 이제는 함께 살자. 장한수의 진지한 표정에 윤정아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김소영은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내 가정은 내가 지켜. 나는 내 행복을 찾겠어. 장한수는 더 이상 타협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47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윤정아는 장한수와 함께 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윤정아는 아직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한수 씨,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장한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윤정아는 안도했습니다. 47년 만에 찾은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김소영과 민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지, 두 사람의 늦은 사랑이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였습니다. 그날 밤 장한수의 저택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정아는 큰 침실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7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 하지만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정아야,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장한수가 뒤에서 윤정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정아는 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한수 씨,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왜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장한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아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오늘 김소영의 분노에 찬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호 씨와 소영 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장한수는 윤정아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한편 민호의 집에서는 부부싸움이 한창이었습니다. 김소영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소영아, 진정해. 아버지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실 거야. 민호는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김소영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뭐가 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잖아요. 그래도 사람을 때린 건 잘못이야. 민호의 말에 김소영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탓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그 여자 편이네요. 편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야. 부부는 밤늦게까지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한수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윤정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정아야, 오늘 뭐 하고 싶어? 그냥 한수 씨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윤정아의 순수한 대답에 장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47년 전 그 소녀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특별한 걸 해보자. 예전에 못했던 것들 말이야. 장한수는 윤정아와 함께 나들이를 계획했습니다. 47년 전에는 가난해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손을 잡고 강변을 걸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수 씨,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물론이지. 마을 축제 날이었어. 그때 한수 씨가 얼마나 수줍어했는지 몰라요. 두 사람은 웃으며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정한 노부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분과 함께 살 생각이세요? 그럼 왜?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갑자기 모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민호의 걱정에 장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몇 살인데
남들 눈치를 봐야 해. 그래도 그분은 모르는 여자가 아니야. 내가 평생 사랑해온 사람이야. 장한수의 단호한 대답에 민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한테 물려줄 때가 됐어.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민호는 아버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민호의 이해에 장한수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소영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네, 소영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한 달 후, 장한수와 윤정아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몇몇 지인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민호도 참석했지만 김소영은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장한수는 윤정아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정아야, 47년을 기다렸지만 후회하지 않아. 저도요, 한수 씨. 이제 남은 시간 함께해요.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첫사랑과 결혼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혼 후 장한수는 회사 경영을 완전히 민호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윤정아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수 씨,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이 행복을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은 47년 전 처음 만났던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정아야, 여기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무슨 말이에요? 47년 전에 못다한 우리 이야기 말이야. 장한수는 윤정아에게 다시 프러포즈했습니다. 47년 전에는 가난해서 반지도 사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정아야, 나와 결혼해 줄래? 윤정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김소영도 마음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김소영이 윤정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윤정아는 따뜻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네요. 김소영의 말에 윤정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7년 만에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장한수와 윤정아는 75세와 72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 유명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보기 좋아요. 지나가는 아이들이 인사하면 두 사람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도 건강하게 자라라.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수 씨, 4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나도야.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물론이지.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47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장한수와 윤정아는 여전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약속했던 그 사랑이 이제야 진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늦음이 없다는 것을 47년을 기다린 두 사람이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